코드 블루, 코드 블루, 사이렌이 울려 퍼졌어요. 심전도 모니터는 미친 듯이 깜빡였고 의료진들이 뛰어다녔죠. 10분 전까지만 해도 전국으로 생중계된 방송에서 연설을 하시던 멀쩡했던 분이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히 언단에 서 계셨거든요. 갑자기 쓰러지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절대 기밀입니다. 누설시 직결 차영으로 총살입니다. 영미권 최고 의료진이 비밀리에 전용기로 날아왔지만 원인조차 찾지 못했어요. 중국에서 급히 불러온 명예도 고개를 저었죠.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맥박이 위험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혜진 당신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지금 당장 오세요. 왕국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침상에 누워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는 분은 바로 이나라인 국왕이었습니다. 저는 한혜진 코이카 의료봉사단 한의사팀 리더로 일하고 있죠. 경희대 한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리아드 공항 대합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귀국 대기 중이었거든요. 3개월간의 의료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예진아, 고생 많았어. 김철수 팀장님이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으셨어요. 이번 봉사도 성공적이었지. 그런데 갑자기 팀장님 전화가 울렸어요.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저를 급히 부르시는 거예요. 예진 긴급 상황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왕국에서 연락이 왔어. 지금 당장 가야 해. 왕국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비상환자가 생겼대. 다른 의료진들이 모두 실패했어. 팀장님이 제 어깨를 붙잡으셨어요. 예진 너밖에 없어. 한의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왕국이라니, 그것도 비상환자라니. 팀장님. 저는 아직 경력이 예진아. 팀장님이 제 말을 끊으셨어요. 5년 동안 무이촌에서 3번의 중동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어. 너보다 실력 있는 한의사 없어. 팀원들이 놀이 저를 바라봤어요. 믿음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예진 할 수 있어. 간호사 이명 선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가 지켜본 내 손끝을 믿어. 30분 후 저는 왕국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 정은생 리무진 안에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명미권 의료진도 포기했다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리무진 창밖으로 왕국이 보였어요. 평소에도 엄중한 경비였지만 오늘은 완전히 달랐어요. 군인들이 삼중으로 둘러쌌고 헬기까지 떠 있었죠. 도착했습니다. 운전 기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군인이었죠. 한의사 한혜진입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알리파하드 장군입니다. 장군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에서 명백한 의심이 느껴졌죠. 정말 당신이 마지막 카드라고 하는군요.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어요. 어린 동양 여자가 우리 왕을 살린다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장군이 코웃음을 쳤어요. 영국 왕실 주치도 하버드 의대 교수도 포기했는데 말이죠. 그때 다른 남자가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은 서양인이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었어요. 저는 CIA의 의료자문관 존 스미스입니다. 그가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흥미로운 상황이군요. CIA의 외 미국 정보기관이 여기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환자를 먼저 봐야겠어요. 장군과 CIA의 요원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거대한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들어가시죠. 장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왕군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나는 의사다. 정치도 권력도
관심 없다. 모직 생명만 중요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과연 제가 이 거대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복도 끝에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려왔어요. 심전도 모니터 소리였죠. 그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왕군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막혔어요. 복도 양쪽으로 무장한 경비병들이 도열해 있었거든요. 발걸음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이쪽입니다. 장군이 앞서 걸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경고하건대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복도 곳곳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절인 동양 여자가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고. 미친 소리지 차라리 기도나 하는 게 낫겠어. 가슴이 답답했지만 꼭 참았어. 지금은 그런 말들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거든요. 중앙의료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밭에서도 기계음이 들렸는데 뭔가 불안정했어요. 심전도 리듬이 고르지 않았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시야에 요원 존 스미스가 제 앞을 막았어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하게 했어요. 환자가 위험한 상태라면서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스미스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책임은 누가 지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이들은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거죠. 그때 의료실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서양인이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런던 왕실 의료진 총책임자 윌리엄 하워드입니다. 당신이 한의사라고 들었는데 그의 시선이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패한 걸 당신이 성공할 리는 바커 하워드 제가 정중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환자 상태부터 설명해 주세요. 하워드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단호한 태도가 예상과 달랐던 모양이에요. 갑작스러운 의식을 잃으셨어요. 혈압 강화, 맥박 불안정. 그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몸은 죽어가고 있어요. 원인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내 쪽은 어떤가요? CT, MRI 모두 도상이에요. 혈액 검사는요. 독성 물질도 감염됨 징후도 없어요. 이상했어. 모든 게 정상인데 환자는 위험하다니.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하지만 하워드가 망설였어요. 종교적 문제가 있어요. 이슬람 문화에서는 그때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성이 남성 환자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돌아보니 긴 수염을 기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 같았죠. 저는 이만불로 말했어요. 그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라이트 새에 어긋나는 일은 허락할 수 없어요. 장군이 비우셨어요. 그것 봐요.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상황이 꼬여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장벽만 높아졌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잠깐만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년의 아랍인이 다가왔는데 눈에서 절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무함맛을 빈 나시드 외무차관입니다. 그가 저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3년 전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3년 전 시리아 난민촌에서 만났던 그분이었거든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제가 응급 침술로 살렸던 무함맛을 차관님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함맛을 차관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젊은 의사의 손끝에는 알라의 축복이 있어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만 불돌라의 표정이 변했어요. 정말입니까? 맹세코 사실입니다. 차관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 이 손이 저를 죽음에서 돌아오게 했어요.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장군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감동적인 재회군요. 장군이 비꼬듯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그때 의료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혈압이 급락하고 있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헉소리였어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논쟁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의료실 문을 향해 걸었어요. 의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각종 의료기기들이 불안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침상 위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품이 있는 얼굴 하지만 지금은 창백하고 축 늘어져 있었죠. 모니터를 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혈압 7440, 맥박 45, 산소 포화도 88%. 정말 위험한 수치였어요. 진정에 환해진 내가 할 수 있어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거든요. 한 나라의 국왕이었으니까요. 침상 옆에서니 국왕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위험 있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먼저 맥을 봐야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국왕의 손목에 손을 올렸어요. 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실어하기처럼 가늘다란 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죠. 뭔가 이상해요.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다고요. 위리엄 하워드가 다가왔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말인가요? 맥의 패턴이 일반적인 신부전과 달라요. 저는 양쪽 손목을 번갈아 짚어봤어요. 독성 중독 환자와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 순간 의료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알리 장군이 들어왔는데 뒤에 동양인이 한 명 따라왔어요. 이분이 베이징에서 온 리웨이밍 교수입니다. 장군이 소개했어요. 중의학 최고 권위자시죠. 50대 중반의 중국인이었는데 제게 시선을 고정하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온 한의사라고 들었는데 참 어리군요. 리 교수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한의학은 중의학의 아류에 불구하는데 본류를 제쳐두고 지류가 나서다니 무시하는 말투였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환자가 우선이었거든요. 혀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조심스럽게 국왕의 입을 열어보니 혀가 검풀을 흔한 색이었어요. 심각한 혈액순환 장이었죠. 이건 분명 독성 중독 증상이에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독성 중독 하워드가 고개를 겨우 테너요. 모든 독성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독성 물질이 아니라 특수한 독성일 수 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중동지역 특화 독성이나 식물성 독성 같은. 그 순간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특수 독성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요. 기밀이요? 이상했어요. 독성 검사가 왜 기밀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무함맛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장군, 국왕 폐하의 생명보다 중요한 기밀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장군이 변명했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집 당장 처치해야 해요. 저는 의료 가방에서 침통을 꺼냈어요. 혈액순환을 개선해야 합니다. 잠깐 리 교수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무슨 혈자리에 놓을 건가요? 맥혈부터 시작해서 단중혈, 신문혈 순서로 백혈, 리 교수가 비우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백혈이라고 혈자리도 제대로 모르는군요. 그때 의료실 문이 또 열렸어요. 긴 수염을 기른 종교 지도자가 들어왔어요. 이마 마부 둘라입니다. 그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 여성이 남성 환자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요. 제가 한 변했어요. 알라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맘이 단호하게 말했어. 시아이의 요은 존 스미스도 끼어들었어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는 위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반대하고 있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환자가 정말 위험해요. 그러게 말이야. 장군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애초에 이런 미신적인 치료는 바로 그때였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길고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어요. 파형이 일직선으로 변했어요. 심정지 하워드다 소리쳤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순간 의료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고 각종 응급 장비들이 굴러 들어왔어요. 제세동기, 에피니프린 준비, 심폐소생술 시작 하워드가 국왕의 가슴에 올라가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제세동기, 패드를 가슴에 붙이고 전기 충격을 가했어요. 클리어, 광구 국왕의 몸이 움직였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일직선이었어요. 다시 클리어 광, 또 다시 몸이 튀어올랐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어요. 하워드의 팔이 후들거렸어요. 다른 의사가 교대로 심장 마사지를 이어받았어요. 에피니프린, 한 번 더, 아트로핀 투여 20분째였어요. 의료진들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어요. 더 이상 하워드가 멈거렸어요. 25분째 중단합시다. 하워드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의료진들이 하나 둘 손을 놓았어요. 사망시가 하워드가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47분, 운명하셨습니다. 그 말이 의료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장군은 숨겨진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우리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만문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침상으로 달려갔어요. 한 의사님 이미 늦었어요. 하워드가 완료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국왕의 손목에 손을 냈어요. 아직 체온이 남아 있어요. 뭘 하려는 거야? 정숙은 거칠리. 장군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이미 끝났어. 놓으세요. 저는 장군이 손을 뿌리쳤어요. 침통을 열고 가장 긴 침을 꺼냈어요. 5분만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5분만 시간을 주세요. 미친 짓이야. 리 교수가 외쳤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무함앗을 차관이 앞으로 나섰어요. 리 교수님, 당신은 이미 실패하셨죠. 그건 해보세요. 한 의사님을 믿습니다. 저는 모든 자둠을 찾아냈어요. 오직 침과 환자에게만 집중했어요. 첫 번째 침을 백개월에 깊숙이 찔러 넣었어요. 두 번째 침을 단중열에 한혜진 장군이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중단해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네 번째 침을 용천열에, 다섯 번째 침을 합곡열에, 마지막 침을 신문열에 놓는 순간 삐삐삐 심전도 모니터에서 희미한 신호가 들렸어요. 뭐야? 하워드가 너무 많아요. 이 시즌이 너무 많아요. 이 시즈도 모니터에서 희미한 신호가 들렸어요. 뭐야? 하워드가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심박이 돌아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눈이 모니터에 집중됐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심전도 파형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리 교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구강의 맥을 짚어봤어요. 정말 미약하지만 맥이 뛰고 있었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왕님이 돌아오고 계세요. 말도 안 돼. 리 교수가 모니터 앞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기계 오류일 거야. 하지만 심전도 파형은 분명했어요.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거든요. 혈압 측정해봐요. 하워드가 급히 지시했어요. 간호사가 혈압계를 감췄어요. 80에 50입니다. 맥박은 수치는 여전히 낮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워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국왕의 상태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심전도도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아직 위험해요.
제가 말했어요. 더 치료해야 합니다. 잠깐 장군이 급히 제 앞을 막으셨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왜요? 제가 따졌어요. 환자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건 우연히 뿐이야. 장군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이상했어요. 환자가 회복되고 있는데 왜 치료를 막으려는 거죠? 그때 리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장군 말이 맞아요. 버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더 진행하면 위험해요.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제가 발끈했어요. 지금 환자가 살아나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한 검증이에요? 일시적인 반응이 뿐이야. 리 교수가 소리쳤어요. 곧 다시 악화될 거야. 하지만 모니터 수치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혈압이 85에 50으로 올라갔고 맥박도 안정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치료할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에요. 안 된다고 했잖아. 장군이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지금 당장 중단을 왜 자꾸 방해하세요? 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장군을 봤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장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다른 이유라니 무슨 말이야? 그때 CIA 요원 존 스미스가 다가왔어요. 장군 잠시 밖에서 얘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이 수상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무함마드 차가님 제가 차가에게 말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치료를 계속해야 해요. 차관이 앞으로 나섰어요. 장군 구강폐하가 회복되고 계신데 왜 치료를 막으려고 하시오? 그건 안전을 위해서 장군이 변명했어요. 안전이라면 지금이 가장 안전한 거 아닙니까? 차관이 따졌어요. 폐하가 돌아오고 계신데 그 순간 구강의 모니터에서 다시 경보음이 울렸어요.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악화되고 있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그것 봐, 리 교수가 되게 양량하게 말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일시적인 반응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침을 들고 추가 혈자리를 찾았어요. 족살리열과 태충열을 자극해야 해요. 그만둬. 장군이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놓으세요. 제가 몸부림쳤어요. 그때 의료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왕세자가 급히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나요? 왕세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왕세자님, 무함마드 차관이 급히 설명했어요. 폐하가 잠시 회복되셨는데 지금 또 위험해지고 계세요. 그럼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왕세자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장군께서 맡고 계세요. 차관이 말했어요. 왕세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장군 설명하시오. 그게 왕세자님 장군이 당황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안전 왕세자가 분노했어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계신데 무슨 안전이야? 그때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족삼리열에 침을 놓았어요. 곧이어 태충열에도 침을 찔렀어요. 그만둬 리 교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떨어지던 혈압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간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맥박도 안정되고 있어요. 하워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니터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었어요. 혈압 90에 60, 맥박 60보, 산소 포화도 90보, 정말 효과가 있네요. 하워드가 감탄했어요. 리 교수는 말을 잇고 모니터만 바라봤어요. 장군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계속 지켜봐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국왕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어요. 정말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왕세자님 보세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폐하의 눈이 움직이고 있어요. 왕세자가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왕세자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국왕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정말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기쁨을 찾아서 말했어요. 하지만 장군과 시아의 요원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들은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장군이 급히 밖으로 나가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즉시 대안을 준비하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들에게는 국왕이 회복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국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했거든요. 아버지 왕세자가 국왕의 손을 꽉 잡았어요. 국왕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어요. 폐하, 들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국왕의 눈꺼풀이 더 선명하게 떨렸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신다. 왕세자가 감격에 차서 외쳤어요. 하지만 국왕의 눈빛은 아직 초점이 없었어요. 의식은 돌아오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았죠.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더 치료가 필요해요. 그때 의료실 문이 급히 열렸어요. 장군이 다시 들어왔는데 뒤에 무장한 경비병들이 따라왔어요. 모든 치료를 즉시 중단하라. 장군이 명령했어요. 뭐라고요? 왕세자가 분노했어요. 아버지가 회복되고 계신데 무슨 왕세자님,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외국인의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외국인이라고요? 제가 어이없어였어요. 지금 폐하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장군이 차갑게 말했어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모니터 수치가 계속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장군 무한맛을 차간이 분노했어요.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국가의 안전을 지키려는 거예요. 장군이 답했어요. 한국 의사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정체라네요. 제가 황당했어요. 저는 코이카 의료봉사자라고 했잖아. 그때 시아의 요원 존 스미스가 나타났어요. 손에 뭔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한혜진 씨, 당신에 대해 확인할 게 있어요. 스미스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무슨 확인이요? 당신이 정말 단순한 의료봉사자가 맞나? chen 스미스가 서류를 펼쳤어요. 5년간 무이촌 봉사, 3번의 중동재난 현장 파견.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너무 완벽한 이력이에요. 스미스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은. 무슨 소리예요? 제가 분노했어요. 제 이력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장군이 끼어들었어요. 당신이 정말 의료봉사자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 순간 국왕이 희미하게 신음을 냈어요. 폐하. 왕세자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국왕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폐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왕세자가 귀를 가까이 댔어요. 국왕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물, 물을 찾으세요. 왕세자가 기뻐했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하지만 장군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막았어요. 치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경비병들, 한국 의사를 격리시켜라. 뭐라고요? 제가 믿을 수 없어였어요. 경비병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잠깐만요. 왕세자가 소리쳤어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왕세자님도 모르시는 일이 있어요. 장군이 음침하게 말했어요. 이 여자의 정체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정체가 뭐가 중요해요? 왕세자가 분노했어요. 아버지를 살렸잖아요. 그것고 의심스러워요. 스미스가 끼어들었어요. 너무 극적이지 않나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니 의심스럽다고요? 무한맛을 차관이 분노했어요.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차타님도 속았을 수 있어요. 장군이 비우셨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계획이라고요. 제가 어이없어였어요. 그럼 폐하가 쓰러진 것도 제가 계획했다는 말인가요? 순간 장군과 스미스가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건 장군이 말을 흐렸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폐하가 쓰러진 게 우연이 아닌 건 아니죠. 장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무슨 말이야? 독성 검사를 거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추구했어요. 혹시 독을 탄 사람을 알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장군이 발근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과격하게 반응했거든요. 그때 국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물이 이상했어.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국왕이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폐하, 뭐가 이상했다는 말씀이세요? 왕세자가 급히 물었어요. 연설 전에 마신 물이 국왕이 힘들게 말했어요.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스미스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폐하, 정확히 어떤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가 가져다 국왕이 말하다가 힘이 빠져 멈췄어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누군가가 독이 든 물을 국왕에게 건네다는 뜻이었거든요. 장군 왕세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설명하시오. 저는 모릅니다. 장군이 변명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어요. 폐하를 독살하려 했군요. 무한맛을 차관이 소리쳤어요. 증거가 있어. 저미스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추측만으로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발견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독성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폐하의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될 거예요. 그 반응이 모든 걸 증명했어요. 정말로 독살 시도가 있었고 장군이 연루됐다는 뜻이었거든요. 왜 불가능한가요? 제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단순한 혈액 검사인데요. 그건 장군이 말을 더듬었어요. 장군님께서 뭔가 숨기고 계시는군요. 왕세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즉시 혈액 검사를 지시합니다. 왕세자님, 잠깐만요. 스미스가 끼어들었어요. 섣부른 판단은 위험해요. 위험이라고요? 왕세자가 분노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독살당할 뻔했는데 무슨 위험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때 국왕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당군이 물을 패야 장군이 다급하게 국왕에게 다가갔어요. 말씀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왕세자가 장군을 막으셨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러서시오. 왕세자님, 저는 박치시오. 왕세자의 권위가 빛을 발했어요. 장군도 감히 더 항변하지 못했죠. 아버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왕세자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국왕이 힘들게 말했어요. 연설 5분 전에 장군이 물을 특별한 물이라고요? 제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물이었나요? 성스러운 샘물이라고 연설에 도움이 된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장군이 독이 든 물을 국왕에게 건넸고 연설 중에 독성이 발현된 거였어요. 장군, 무한 맛을 차간이 분노로 떨렸어요. 당신이 폐하를 독살을 했군요. 아니에요, 장군이 부인했어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혈액 검사를 해보면 날 수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체험해서 독성 분석을 해야 해요. 그건 안 돼, 스미스가 급히 말했어요. 환자가 약한 상태에서
체험하면 위험해요. 거짓말이었어요. 혈액 검사 정도로는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거든요.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반박했어요. 소량 체험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때 하워드가 끼어들었어요. 한 의사 말이 맞아요. 혈액 검사는 안전해요. 닥터 하워드까지. 스미스가 당황했어요. 저도 궁금해요. 하워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독성 물질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장군과 스미스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장군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자. 너무 쉽게 승낙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체험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군이 급히 말했어요. 잠깐만요. 우리 병원 검사실로 보내야 해요. 제가 물었어요. 여기서도 기본 검사는 가능한데요. 특수 독성 검사는 전문 장비가 필요해요. 장군이 설명했어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분명히 검사 과정에서 조작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럼 두 곳에서 동시에 검사하죠. 제가 제안했어요. 여기서 기본 검사,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사, 장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좋은 생각이에요. 왕세자가 지지했어요. 더 정확할 거예요. 저도 동의해요. 하워드가 말했어요. 이중 검증이 더 신뢰할 만해요. 장군이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체열이 시작됐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구강의 팔에서 혈액을 뽑았어요. 두 개의 샘플로 나누겠습니다. 하워드가 말했어요. 하나는 여기서 하나는 전문 병원에서.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의료실이 다시 어둠에 잠겼어요. 정전이다.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어둠 속에서 급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수상했어요. 비상전원, 발전기 가동, 잠시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혈액 샘플 중 하나가 사라져 있었어요. 혈액 샘플이 없어졌어요. 간호사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하워드가 놀랐어요. 분명히 두 개 튜브에 나눠다 맞는데 하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뭔가가 의도적으로 샘플을 가져간 게 분명했어요. 누군가 증거를 없었군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장군기 억지로 놀란 척했어요.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 하지만 그의 연기는 어설퍼요. 분명히 그의 소행이었어요. 다행히 하나는 남아 있어요. 하워드가 남은 샘플을 꽉 잡았어요. 이걸로 검사하죠. 하지만 그것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스미스가 의심을 제기했어요. 누군가 조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체열하면 되죠. 제가 말했어요. 또 체열하면 환자에게 부담이. 장군이 변명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다시 뽑겠어. 그런데 그때 국왕이 갑자기 힘을 내요. 일어나려 했어요. 내가 직접 해야. 왕세자가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국왕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내가 직접 말하겠어. 누가 했는지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국왕을 바라봤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장군 알리파하드가 독을 탔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의료실이 정적에 빠졌어요. 장군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폐하,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즉시 체포하라. 왕세자가 명령했어요. 하지만 장군은 이미 문 쪽으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스미스도 함께 달아나려 했어요. 마가 무함마드 차관이 소리쳤어요. 경비병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누구 편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왕세자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어요.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 반역자들을 체포하라.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국왕은 제 치료로 완전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 반역자들을 체포하라. 왕세자의 명령이 의료실에 울려 퍼졌어요. 경비병비 장군을 향해 달려갔지만 장군은 이미 문 근처에 있었어요. 막지 마라. 장군이 권총을 빼들었어요. 순간 의료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간호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피했어요. 총을 내려놓으시오. 경비대장이 소리쳤어요. 늦었어. 장군이 광기 어린 눈으로 외쳤어요. 이미 계획은 시작됐어. 그때 시아의 요원 스미스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플랜 B 실행. 지금 당장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플랜 B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스미스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왕실 내부 권력 재편이죠. 이미 시작됐어요. 그 순간 왕궁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광 건물이 흔들렸어요. 뭐야? 왕세자가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밖을 보니 왕궁 주변에 탱크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왕궁으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쿠데타야 무함마드 차관이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그렇습니다. 장군이 되게 양양하게 말했어요. 국왕이 죽었다고 발표됐어요. 이미 전 세계에 뉴스가 나갔죠. 뭐라고요? 제가 믿을 수 없어였어요. 하지만 폐하는 살아계시는데요. 그게 문제죠. 스미스가 차갑게 말했어요. 죽었다고 발표했는데 살아있으면 곤란하거든요. 끔찍한 의미였어요. 이들은 국왕을 정말로 죽이려는 거였어요. 절대 안 돼. 왕세자가 아버지 앞을 막아섰어요. 그런데 국왕이 침상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나는 살아있어. 백성들에게 알려야 해. 폐하 아직 무리해요. 제가 급히 국왕을 붙잡았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국왕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내가 직접 나타나야 쿠데타를 막을 수 있어. 그때 의료를 문이 벌컥 열렸어요. 무장한 방근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손들어. 방근지 위관이 소리쳤어. 감히 왕세자가 분노했어요. 하지만 방근들은 무기를 겨누고 있었어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국왕은 이미 죽었어요. 방근지 위관이 선언했어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거짓말이야. 무함맛을 차관이 항변했어요. 폐하는 살아계셔. 하지만 방근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건 가짜야. 다른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우는 거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국왕이 살아있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였어요.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 어떨까요? 라이브 방송 왕세자가 물었어요.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폐하가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차관이 눈을 빛났어요. 하지만 장군이 비우셨어요. 방송국도 우리가 장악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워드가 끼어들었어요. 인터넷 방송은 어떨까요? 인터넷 방송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전 세계에 생중계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다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호를 차단할 거예요. 스미스가 말했어요. 모든 신호를 차단할 수는 없어요. 제가 반박했어요. 여러 경로로 동시에 송출하면 그때 국왕이 힘을 내요. 말했어요. 해보자.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 왕세자가 급히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방군들이 막으려 했어요. 안 돼, 그만둬. 그 순간 의료실 뒤편에서 총성이 들렸어요. 왕실 친위대가 도착한 거였어요. 폐하를 지켜라 친위대장이 소리쳤어요.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의료실이 전쟁터가 됐어요. 폐하를 안전한 곳으로 제가 외쳤어요.
그런데 국왕이 고집했어요. 아니야, 여기서 방송해야 해.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너무 위험해. 제가 말렸어요. 하지만 국왕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 치료로 많이 회복된 상태였거든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숨어 있을 수 없어. 그 모습에 감동했어요. 이 시장은 지도자의 모습이었거든요. 왕세자가 스마트폰을 켰어요. 방송 시작합니다. 화면에 국왕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비록 병원복을 입고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 국왕이 힘을 내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 순간 전국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긴급 방송이 시작됐어요.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반군의 쿠데타가 하는 말은 거짓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러분의 왕입니다. 화면을 본 국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쿠데타군들도 당황했어요. 폐하가 살아계셔. 반군이 하는 말은 거짓이었어. 거리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장군과 스미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국왕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 젊은 한국 의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전 세계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코이카 한혜진 의사 그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한 나라를 구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코이카 한혜진 의사 그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국왕의 말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순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본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폐하 만세, 쿠데타 물러가라. 왕공을 포위했던 쿠데타군들이 독려하기 시작했어요. 국왕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항복하라 친위대가 확성기로 외쳤어요. 폐하는 살아계시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마라. 하나, 둘씩 무기를 내려놓는 병사들이 생겼어요. 그들도 충성심이 있는 군인들이었거든요. 안대 장군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이럴 수가 없어.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어. 진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거짓으로 속일 수 없었어요. 장군 알리파하드, 국왕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왕을 독살하려 한 반역자다. 즉시 체포하라 친위대가 장군을 둘러섰어요. 장군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이건 정의로운 일이었어. 장군이 마지막 변명을 했어요. 부패한 왕실을 바꾸려고 부패라고 국왕이 분노했어요. 독살이 정의인가? 장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며 끌려나갔어요. CIA 요원 스미스도 체포됐어요. 우리는 외교관이야. 체포할 수 없어.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국왕이 카메라를 향해 다시 말했어요. 국민 여러분, 쿠데타는 진압됐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상화됐어요.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공식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국과의 모든 협력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카메라가 저를 클로즈업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원전이든 무기든 의료든 교육이든 한국이 제안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중동의 강대국이 한국을 이렇게 신뢰한다고 공개 선언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국왕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젊은 한국 의사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CNN, BBC, 알자지라 모든 뉴스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의사가 왕을 구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신뢰받는 한국 의학의 기적.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몰랐거든요. 그때 무함맛 차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한 의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구했어요. 저는 그냥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국왕이 미소 지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당연한가요? 생명 앞에서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게 의사의 사명이니까요. 국왕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믿는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왕국에서 공식 훈장을 받았어요. 왕국 최고 영예인 생명의 별훈장이었어요. 한혜진 의사님 국왕이 제 어깨에 훈장을 달아주며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왕국의 영원한 은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의료진은 한국에서 연습받을 것입니다. 코이카와 의료교를 대폭 확대하겠어요. 또한 경제적 협력도 엄청났어요. 한국 원전 10기도위를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어. 한국 기업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겠어요. 이 모든 일이 제 작은 바늘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리 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예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팀장님, 저는 그냥 내가 혜택일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야. 한국의 품격을 보여준 거야.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직했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공항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의사님 소감 한 말씀. 앞으로 계획은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그냥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봉사는 외교라는 것을 한 사람의 진심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작은 친절 하나, 진심 어린 봉사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몇 달 후 코이카 예산이 대폭 증가했어요. 중동 국가와의 의료 교류도 상설화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에 대한 세계의 신뢰가 높아졌다는 거였어요. 저는 다시 새로운 봉사지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 가방에는 여전히 작은 침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한국의 이름으로, 코이카의 이름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불씨라도 지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작은 친절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봉사는 외교입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으로부터입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